자, 벌써 3일차가 됐는데요. 잠깐만요. 자, 우리 1, 2일차 때 했던 거 이제 빠르게 한번 보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통계에 의하면 중3 성적이 고3 성적이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뭐 이 통계는 자, 이제 5일 3월달 모의고사 성적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한 등급이 올라가는 비율이 13%밖에 안 된다는 거죠. 좀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 뭘 해야 될지를 좀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자, 보세요. 시험 범위가 엄청 늘어납니다. 중학교 때 기껏 해봐야 뭐 한 3개, 5개 정도죠. 근데 고등학교 가면 부교재를 쓰죠. 부교재를 쓰면서 지문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 다음에 속도는 엄청 빨라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까지는 교과서에 다 들어있어요. 교과서 읽으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는 이 정도는 알지라고 하고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되게 당황해요. 고등학교에는 빠진 내용이 많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비교과 활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는 비교과 활동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는 얘가 대학을 보내주잖아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양은 늘어나고 속도는 빨라지고 공부할 시간은 적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어쨌든 공부라고 하는 거는요,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 배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아이가 그래서 세상을 보는지 아니면 글자에 눌리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처리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럼 얘를 반복해 주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 주면 우리 뇌에 신경이 생긴다 그랬죠. 이게 생겨야만 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 메커니즘은 뭐냐면 우리가 글자를 보면 무의식의 뇌에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알려주죠, 그죠? 자, 그래서 이해는 되는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는 거라는 입장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공부가 되게 어렵게 돼요. 근데 이해는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해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주고 기다리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드렸죠. 그죠? 그냥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고 했던 친구들보다 그냥 문제답 읽었던 친구들이 1년 이상 앞당긴 거죠. 자, 우리가 글을 이해하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절로 생각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읽자마자 또는 수학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생각나게. 자, 그런데 우리 뇌는요, 글자가 생긴 지가 뭐 한 3,000년, 뭐 5,0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뇌는 글자를 읽도록 되어 있는 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 우리 뇌 전체가 움직여요.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되게 좋아하고요. 어쨌든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는 건 우리 뇌에서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영어는 안 생겼죠. 그러니까 맨날 해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제 글자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죠? 시험 전날 한국사가 25%에서 85%, 15%에서 75%. 그러니까 글자에만 눌리지만 않으면, 그죠? 내가 많이 알든 작게 알든 상관없어요. 근데 요새 애들은 다 글자에 눌려 있죠. 자, 보세요. 읽기로 수학을 처리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가면 수학 1이에요. 수학 3, 하, 수학 1, 2, 그 다음에 3학년 때 미적분, 확률평균, 뭐 학교마다 순서는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되는 책을 한 학기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업을 통해서 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학원 가서 수업도 없고 이거는 안 돼요. 중학교에서나 통하는 얘기죠. 그래서 고등학교 그 학원 다니는 비율이 제일 작은 게 고등학생들이죠. 왜 그러냐면 효과가 안 나니까. 자, 이거를 빠르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를 해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신천중학교 1학년 학생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수학 분석상 들어갔거든요. 이 친구는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2학기 안 했어요.
왜냐면 그쪽은 이제 도형 쪽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 친구는 근데 이제 리딩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여기 있는 페이지가 뭐냐면은 수학상에서 개념만 있는 페이지를 추린 거죠. 그것만 한번 읽는데 40분 정도 걸렸어요. 이렇게 싹 다 읽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반복함에 따라서 85%, 95, 82, 95, 75, 95 이런 식으로 70, 8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시간은 줄죠. 1분 27초가 40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리딩만으로 한 수학 정석상을 한 70%, 80% 소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엄청나게 시간 단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친구가 스스로 공부한다 그러면 요새 유튜브에 수학의 정석 동영상 다 있습니다. 공짜로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학원을 다녀서 처음부터 진도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따라갑니다. 그죠? 수학상, 하, 원, 투, 미적, 뭐 확통 이렇게. 자, 공부할 때 힘이 드는 이유는요, 내가 이해의 주체여서 그래요. 이해의 주체 아니죠. 그죠? 자, 보세요. 내가 이해의 주체라면 이런 일들을 내가 해야 돼요. 이런 일들 내가 하나요? 저절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 내가 사실 공부할 때 내가 하는 거는 글자를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어요. 단 주의를 둔 상태에서.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주의를 둔 상태에서 다른 행위를 일절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행위를 너무 많이 하죠.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주의를 다른 것에 뺏기는 거. 두 번째, 잡생각에 빠지는 거. 그 외에 뭐 핸드폰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자, 생각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이렇게 감각이 되면 바로 생각이 일어납니다. 0.3초 만에. 그게 이제 뇌과학에서 밝힌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공부와 관련된 생각과 공부와 관련 없는 생각을 구분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사실은 메타인지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 또는 내 생각을 보는 힘.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볼 수 있는 위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보는 생각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희한한 거는 요새도 공부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기초 학력이 부족한 애들은 늘어나고요. 우수 학생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부는 너무 많이 하는데 계속 학력이 떨어지고 있죠, 아이들이. 자,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부모 세대들이 이해했던 글을 요즘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글자를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죠. 즉, 무의식의 뇌로 정보를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의를 안 주니까. 그죠? 결국은 우리가 주의를 두어서 감각을 해야만 안다라는 결론이 나는데 아이들이 주의에 대해서 몰라요. 결국 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글자라고 하는 정보를 무의식 내로 보내는 도구죠, 도구. 그죠? 근데 요새 애들은 주의를 다 뺏겨버려요. 그죠? 그게 참 그 양육 방식과도 관련이 있는데 어릴 때 뽀로로 틀어주죠. 그죠? 또 주의를 뺏기는 거예요. 주의를 두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뭐 게임, 스마트폰, 그러니까 애들이 주의를 두는 연습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어릴 때 심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주의를 두고 뭐 돌멩이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두는 생활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애들이 주의를 두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자, 근데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주의가 책을 떠나거든요. 그냥 옆에 있는 물건으로 가든 생각으로 가든 그거를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감지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 훈련과 주의 훈련을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주의가 책에서 떠날 때 감지가 돼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주의를 놓쳤더라도 이게 이제 생각에 빠지게 되면 그게 또 감지가 돼요. 그래서 주의 훈련하고 생각 훈련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 오래 안 걸려요. 2주에서 한 달 정도만 해주시면 애들이 그게 자기가 느끼기 시작해요. 그 차이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주의 말씀드렸죠.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연습해 볼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앞에 있는 시야를 보면서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는 연습을 해보시면 감각이 덜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지금도 어딘가에 눈으로 초점을 맞추고 계시잖아요. 근데 감각이 덜 되면, 즉 무의식 내로 들어가는 정보 양이 작아지면 생각이 작아져요. 그죠? 그래서 전체주의 집중, 전체주의 집중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죠? 생각이 작아진 상태는 이제 몰입의 초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런 식으로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스트레스를 피하지 않고 느끼게 되면, 그죠? 우리 안에 무의식에서 일으키는 생각의 방향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잘 이용하면요, 보세요. 무의식의 내에서 공부하기 싫다, 어렵다, 모르겠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일으키죠. 아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각이 난다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스트레스가 느껴질 때 스트레스를 피하지 않고 그 느낌을 그대로 그냥 느끼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무의식 뇌를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죠? 스트레스가 좋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코티솔 말고 DHEA라는 호르몬이 훨씬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제 도구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이제 3일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다시 한번. 이 고등학교 가면 확 변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래도 그냥 뭐 할만하잖아요. 시험 범위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근데 고등학교 가면 확 변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냥 겨울방학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애들을 준비시켜서 고등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고등학생들 보면, 고등학교 가면 대부분 애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근데, 앉아있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로의 속도로 글을 처리해내는지를 몰라요. 본인 스스로가. 그 다음에 글자에서 지금 이게 맥락을 찾고 가는 건지 글자에 눌려 있는 건지 그것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그 상태에서 그냥 고등학교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어쩌다가 그런 거가 돼 있는 애들은 성적이 잘 나오고 어쩌다가 그렇게 안 되는 애들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수능 영어 31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한글로 바꾼 거예요. 잘 안 들어오시죠? 뭔 얘기야? 자, 이거를 영어로 풀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아시겠어요? 독서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독서 신경 별로 안 쓰죠? 그죠? 요새 다 이래, 국어도 이래요. 요새는 이제 그 옛날에는 지식을 물었잖아요. 요새는 글을 길게 주고요. 거기서 빨리 누가 찾아내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죠? 변했어요. 수능이 변했어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독서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는 되게 많이 쓰는데 자기 안에 그런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시간 엄청 쓰는데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이걸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독서밖에 없어요. 그죠? 물론 뭐 비문학 뭐 문제지도 있고 그런데 결국 그것도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빨리 어떻게 하면 이해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은 한글 단어장 공부를 해야 돼요. 애들이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잘 배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돼요. 글을 읽으면요, 무슨 말인지 저절로 알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몰입 초기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의를 감지해야 되고요, 생각을 감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에 동요되면 안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가면 할만하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동 독해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그 한미아 작가가 말씀하신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먼저 이거는 이제 한 사이트 한 사이트의 그냥 자료예요. 이제 그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6이면 대충 한 700에서 한 1000 사이 이 정도 레벨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독서 수준인가에 따라서 교과서가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논술학원이나 그런 데 가셔서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죠? 이번에 신천중학교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은 남학생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시험에서 그래서 100점을 한번 받고 졸업을 해서 다행인데, 이 친구 처음에 올 때 60점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결정적으로 수학 성적이 오른 게 독서예요. 수학이 아니고. 그래서 독서를 집중적으로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수학 교과서가 이해되고, 그 다음에 수식이 이해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 근데 요새는요, 책을 이해하는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 인지과학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요새 글 읽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되면 처리 속도나 처리 양이나 처리 속도 면에서 확 달라지죠. 그죠? 아이들이 10시간 앉아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은 양을 처리하는 게 아니죠. 제가 애들 가르치면서 보니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공부하는 양이요 10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니까 60점 정도, 70점 정도 맞는 친구와 95점 정도 받는 친구의 공부량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배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시간은 비슷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몰입 초기 상태로 진입하는 거는 이겁니다. 자, 전체주의, 집중, 전체주의, 집중. 자, 요거 한번 해보실게요. 자, 정면을 보시고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 약간 흐릿하게 보이거나 약간 멍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죠? 그게 잘 되시면 이제 손바닥 한번 보세요. 아무 때나. 자, 다시 전체주의 앞을 보시고 초점을 맞추지 말아 보세요. 자, 잘 되시면 손바닥 아무 때나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죠? 자, 이걸 해보시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생각의 개수가 줄죠. 그죠? 그 다음에 손바닥을 볼 때 상태가 약간 몰입 초기 상태로 들어가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방금 손바닥을 볼 때의 그 느낌을 기억하셔야 돼요. 느낌. 근데 그 느낌이 특별한 느낌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느낌이죠. 자, 다시 이제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느낌만 불러와 보세요. 그냥. 그죠? 이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전체주의 집중, 전체주의 집중 하시면서 이제 전체주의를 하지 말고 그냥 느낌만 불러오는 거죠. 그러면 그 느낌이 뭐냐면은 몰입 초기 상태거든요. 저기 선생님 히터 좀 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게 익숙해지면 언제든지 책을 볼 때마다 그냥 몰입 초기 상태로 들어가요. 그죠? 그 상태에서 글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항상.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이게 깨지거든요. 그럼 다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몰입 초기 상태의 느낌을 잘 기억해서 그 느낌으로 항상 무언가를 시작하는 그런 형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주의 집중을 하면서 생각이 없는 상태의 느낌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서 이제 그 느낌을 그냥 불러오는 거죠. 그죠? 그 느낌을 불러오면 이제 바로 몰입 초기 상태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을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죠? 결국은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을 줄여주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주의가 책을 떠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냥 책 보다 갑자기 뭐 딴 거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무의식적 주의를 의식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인식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때 말씀드렸죠. 내 주의가 향하는 대상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돼요. 주로 시각, 그 다음에 생각 쪽에 많이 가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체크를 시켜보세요. 한 5분 정도씩만. 그러면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아이들이 자기의 주의가 움직이는 걸 인지하기 시작해요. 책을 보다가 주의가 떠날 때 딱 감지가 돼요. 이게 보통 그 공부를 잘하는 애들한테 이 능력이 있어요. 책을 보다가 주의가 책을 떠날 때 그게 저절로 감지가 돼요. 근데 감지가 안 되는 친구는 그냥 자연스럽게 딴짓을 해요. 자, 그래서 주의 훈련을 하면 그 책을 떠나는 무의식적 주의가 저절로 감지가 되기 시작해요.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핸드폰이 아니에요. 아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과 아이도 모르게 책을 떠나는 주의, 그게 더 핵심인 거죠. 그거를 잡아주셔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근데 훈련 어렵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가 낯설어서 그렇지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을 바로 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자기 생각. 그죠? 그게 메타인지잖아요. 내 생각을 보는 힘. 그래서 이 방법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생각을 멈추려고 해보는 거죠. 생각을 멈추려고 해보면 생각이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죠. 그죠? 그때 내가 하려고 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나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걸 계속 적는 거죠. 그죠? 적는 이유는 나한테서 일어나는 생각을 감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생각이 일어날 때 아이들이 알아요. 이거 내가 나한테 필요한 생각인지 필요하지 않은 생각인지 알아요. 자, 그러면은 공부할 때 공부와 관련된 생각인지 잡생각인지를 아이들이 구분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죠? 이게 잡생각이라는 이게 인식이 되어지면 아이들이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지 않아요. 공부를 하는 애들 그냥 바로 돌아오지. 웬만해서는 아주 중요한 뭐 약속이나 이런 게 아니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주의 훈련과 생각 훈련을 시킨 다음에 5분 동안 책을 읽으면서 내 주의가 책에서 몇 번 떠나는지 또는 내가 잡생각이 몇 번 빠지는지를 확인해 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확 줄어요. 진짜. 이게 약간 예민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 5분 동안에 막 그러니까 생각에 수십 가지에 빠지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보통 3개, 5개 뭐 이런 식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먼저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책을 보게 해줘야죠. 지금 아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책만 봐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죠. 아이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그죠? 지금 아이 안에서는 막 생각이 엄청 복잡하죠. 막 친구랑 놀아야 되고 하는데 눈은 책을 보고 있단 말이죠. 몸은 앉아 있는데. 그죠? 그거를 이제 아이에게 인식시켜주고 이런 것이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주의를 책에 지속적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봤었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논문이 나왔죠. 그죠?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몸 안에서 나오는 코르티솔과 DHEA 호르몬의 분비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코르티솔은 우리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는 호르몬이고요. DHEA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언가에 관심을 갖게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나쁘다라고 할 때는 DHEA가 작게 나오고, 스트레스가 좋다라고 할 때는 DHEA가 많이 나와서 이것이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2012년 이전까지는 그냥 스트레스는 나쁜 거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때부터 이게 연구가 엄청 많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시험 전날 공부 잘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때는 DHEA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겁니다, 요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아이를 어떻게 책에 주의를 두게 하고 어떻게 잡생각에 빠지지 않게 할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얘는 생각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이거는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는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의 요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캘리포니아의 하트메스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이기도 해요. 자, 결국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가 느껴지면 본능적으로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하죠. 그죠? 빠져나오려고 하고.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어떤 걱정이 생기면 빠져나와지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걱정이 느껴지면,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 스트레스의 느낌을 느끼는 거죠. 그죠? 오히려 도망가던 거를 이렇게 마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보세요. 결국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가 감각이 되면 그 감각된 내용의 결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면, 그죠? 이제 그것이 우리 무의식 내에 감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망가는 쪽으로 생각을 일으켜 준다는 거죠, 우리 뇌가. 그래서 공부를 피하려고 하면 공부를 안 하는 쪽으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공부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게 강하면. 근데 반대로 스트레스가 느껴질 때 그 스트레스의 느낌을 그대로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 박mon문 교수님처럼, 자, 어려운 문제가 어려우면 진전이 안 되고 잡념이 들어오고 지루하고 발버둥만 치다가 하루가 지나간다. 자, 이분이 하루 동안 뭘 했죠?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죠. 도망가지 않고.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잡념이 생기지 않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몰입 상태로 들어가고 호기심이 생기고 문제 해결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 둘째 날, 셋째 날의 이 변화가 황금문 교수님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 뇌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의 느낌이 올 때 그 느낌을 느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요.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의 이 생각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것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글을 읽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해가 안 돼서. 그죠?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면 안 읽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모르는 내용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건 늘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 모르는 상태가 그냥 기본인 거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불편하죠. 그래서 그게 뭔지를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은 그냥 불편하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 네 단계로 진행이 돼요. 자, 첫 번째, 무엇을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죠? 읽어봐도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근데 그 상태를 지속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게 돼요. 알아진 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 지난번에 동영상 보여드린 그 부산 용인고등학교 친구가 문제지를 3번 풀 때까지 단 한 문제도 풀리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안에서 그 아이의 뇌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상태로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6번을 푸니까
이제 그 문제지에 있는 문제가 다 풀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자신감이 생겨서 다른 문제지를 풀어보니까 안 풀렸죠.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4번을 더 풀었죠. 그래서 이제 다른 문제지가 풀리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수학 38점 받던 친구가 1등급으로 올라갔죠.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자막 보면은 서울대 입학 예정이라고 나오죠. 그게 이제 다른 이제 과목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겠죠 아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과정이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은 여기서 대부분 넘어져요. 그리고 못 일어나죠. 자, 보세요. 이 그 베네딕트 캐리라고 하는 이제 과학 기자인데 이 사람은 첨단 과학만 다뤄요. 근데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첨단 과학의 내용이 엄청 어렵겠죠. 자, 보세요. 처음에 보면 내용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집중해서 보느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도 낙담하지 않고 몇 번을 훑어본다라고 하죠. 훑어본다. 그리고는 옆에 치워놓죠. 잠시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읽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요, 그 공대 또는 자연과학 하는 대학원생들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논문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몇 번 보다가 그냥 던져놔요. 근데 나중에 또 봐야 되거든요. 어차피 자기 하는 연구 분야 관련이 있으니까. 그럼 봐요. 근데 신기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 경험 몇 번 하고 나면 사람들이 논문을 막 이해하려고 애를 안 써요. 그냥 대충 읽어보고 던져놓고 다시 읽어보고 던져놓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신기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이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이게 이제 우리 무의식 내에서 정보를 넣어주면, 그죠? 이제 이해는 안 됐지만 그걸 계속 정리하는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은 안 되지만 무의식 내는 그걸 계속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반복 읽자, 이제 주의를 둔 상태에서의 반복 읽기입니다. 주의를 안 둔 상태에서 반복 읽기 아무 의미가 없고요. 주의를 둔 상태에서 읽어보면요, 한 3번 읽을 때까지는 감이 안 잡혀요. 그 다음에 더 읽어주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왁구가 잡히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더 읽어주면은 이제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이것과 저것의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직감적으로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다. 왜냐면은 표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면은 이제 사진처럼 기억이 나요. 이거는 몇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내가 이거 밑줄 잘못 그었던 건데, 그 내용이 이렇게 생각나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이 과정에서 내가 한 거는 글자를 읽은 것밖에 없죠. 주의를 둔 상태로. 나머지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는 무의식 내가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근데 아이들은 10번 읽으라고 못 읽죠. 왜? 한 번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을 이해하면서 읽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해될 리가 없죠. 그죠? 처음 보는 내용이 한 번에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애쓰지 않고 그냥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면서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게 또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 이해되는 대로 이해하면서 읽어가 쉬울 것 같죠? 안 돼요. 왜냐하면 이해하면서 읽는 습관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습관을 빼는데, 즉 힘을 빼는데 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의 주체가 아닌데 자꾸 이해의 주체인 줄 착각해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책을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힘 빼는데, 그래서 아예 공부를 안 해본 애들은 차라리 괜찮아요. 그럼 그냥 원래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푸시를 많이 한 친구들, 여기 초등학교 4학년 친구가 영어를 배우러 오는데 이 친구한테 제가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것만 해. 모르는 거 하지 마. 그렇게 해도 그게 반복되면은 엄청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 애가 첫날에 집에 와서 엄마 앞에 남자아이인데 펑펑 울었대. 엄마, 선생님이 모르는 거 하지 말래. 그죠? 그 아이 안에 모르는 거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기준이 너무 확 세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깨줘야 돼요. 자,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과정이죠.
자, 결국은요, 이해 안 될 때의 불편한 느낌이 있죠. 그건 내가 만드는 건가요? 아니죠. 무의식 내에서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야, 아직 정보가 부족해. 이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내 감정으로 처리하기 시작하죠. 그죠? 불편한 느낌으로. 그러면 이게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더 이상 책을 안 보기 시작하고. 그죠? 그래서 책을 볼 때 불편한 감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이들에게 인식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아직 이 정보를 처리하기에는 내 안에 정보가 부족하다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그다음에 그 불편한 느낌을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 내에서 저절로 알려준다는 사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교통신호, 초록색, 빨간불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이제 컵에 이제 물이 쭉 차겠죠. 따라주면. 정보가 작을 때는요, 하기 싫죠. 정보가 많아지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정보가 많다는 거는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느낌이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책이라고 하는 게 문장마다 이해도가 다르죠. 그죠? 문장 하나마다 이해도가 다 다르다고. 이게 막 이게 출렁출렁 한다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이해가 잘 되면 그냥 쑥 넘어가고, 이해가 안 되면 불편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불편한 느낌을 느끼는 줄도 몰라요. 그냥 불편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글을 읽을 때 이 한 문장마다 이게 출렁출렁 하는 거를 감지를 해야 돼요. 아, 이거는 잘 이해가 되고, 이건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느낌을 알 수 있거든요. 글을 읽으면 금방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글은 원래 그런 거야. 느낌이 좋은 거는 네 안에 정보가 많은 거고, 느낌이 안 좋은 거는 정보가 부족한 거야. 정보가 부족할 때는 그냥 반복 읽기를 해주면 다 알게 돼. 이 메커니즘을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의식에서 글을 읽을 때 불편한 느낌을 일으켜 주는 이유는 나를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정보가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니까. 그죠? 저 무의식 내에서는 정보를 더 넣어줘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불편한 감정에 빠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정보를 더 빨리 넣어줄까? 근데 여기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결국 공부라고 하는 거는요, 감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무의식의 뇌에서 안다라고 할 때까지. 그거예요. 그죠? 감각한다는 말은, 그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글자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글자를 문장으로 만들고, 거기서 의미를 파악하고, 문단의 의미를 파악하고, 전체 스토리와 연결시키고, 거기서 내 경험과 비추어 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정하고. 그걸 내가 하나요? 저절로 알게 되나요? 알게 되잖아요. 그죠? 글을 읽을 때 내가 하는 거는 글자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즉, 감각하는 거죠. 근데 감각할 때 잘해야죠. 주의를 둔 상태에서 감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무의식을 내에서 안다라는 시그널을 줄 때까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의 핵심은 감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각하는 게 힘든가요? 뭐 기다리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거고, 그죠? 주의를 둔 상태에서, 그죠? 일단 주의를 둘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의를 둘 때 이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생각과 감정이죠. 자, 공부가 상관없는 생각들, 그죠? 그다음에 한 문장이 주는 느낌들이 있죠. 그죠? 그 느낌들에 동요되지 않아야 돼요. 그죠?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3번의 이제 시간 동안에 이제 출발을 이렇게 했죠.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제 알려진 바로는 메타인지죠.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이었죠. 그죠?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메타인지의 다른 설명은 내 생각을 보는 힘이라고 돼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내 생각을 어떻게 볼 거냐.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